이런 소셜 데이터를 아는 게 2030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너무 익숙한 세대라서 그쵸, 저희는. 네, 저는 그런 말을 자주 쓰거든요. 우리는 받아쓰기 하고 한글 타자 연습을 한컴 타자 연습을 같이 한 세대다. 한컴 타자 연습. 그쵸. 네. 맞아요. 저희 SNS 다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는 어떤 생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관점에서도 보고 저 관점에서도 보고. 비혼이라는 키워드도 데이터상으로는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봤는데요. 끊임없이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요. 이런 그러네, 키워드가 진짜 많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네. 흔하지 않죠. 지금 보니까 15, 16년도 정도부터 상승폭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비혼의 연관어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봤는데요. 이거 재밌다. 키워드가 되게 뚜렷하게 나와요. 혼자가 가운데 제일 크게 있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과 나이와 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나이대별로 이뤄야 되는 성취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제 나이 이때쯤이면 뭐 하기 늦은 건가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뭐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것들을 항상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평균 모범 답안을 그쵸. 생각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군요. 그렇죠. 자기 각 네. 나이대별로 맞는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게 좀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이게 또 소셜 빅데이터의 재밌는 부분인데요. 관점을 바꿔서 같은 현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번 행복으로 한번 보면 행복하다 연관 표현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하다의 연관어로 꾸준히 상승한 거는 먹다, 마시다, 건강하다 이런 거 있고요. 하락한 게 진짜 이거는 보고도 네, 저희 어머. 네. 행복과 연관된 단어들의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고 만나고 함께해서 행복하다 대신 먹고 맛있고 건강해서 행복하다는 것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다, 만나다, 함께하다가 떨어지고 결혼은 밑에 있어요. 있기는 한데 높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 순위에 그러게요. 결혼하다가. 정말. 어머, 만나다가 이렇게까지 줄어든 게 좀 놀랍네요. 그러게요. 코로나 여파를 따지고도 네, 이렇게 코로나 여파가 줄었다는 게. 무조건 있고요. 네. 네. 전 사실 이 데이터 보고 되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행복이 진짜 애써서 노력해서 좀 얻어야 되는,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좀 그런 느낌의 의무적인 성격이 네. 좀 있었다면은 오히려 2022년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너가 반드시 목적으로 달성해야만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야. 오히려 먹고 일상적인 그쵸. 거. 일상적으로 네. 맛있고 건강하면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행복인 거지. 오히려 네가 행복을 추구해서 반드시 행복해야지라고 해서 얻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야라는 어떤 시대적 변화, 감성의 변화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삶의 기준, 삶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달라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게 보편적으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뭔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 내가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결혼? 그거 행복해? 그러면서 이제 비혼이라는 말이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드러나는 거죠. 지금의 2030 세대는 어떤 시대를 거치며 어떤 경험을 해온 걸까요? 외환 위기를 겪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저성장 시대를 거치며 세월호와 팬데믹을 겪은 세대. 20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학 진학률부터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능력 등등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본이라든지 이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적 자본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할 그 시기쯤 되면서 한국 사회가 저성장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윗세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짜고 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도 소위 요즘 것들, 요즘 애들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쵸. MZ가 뭐 처음 생긴 개념은 아니죠. 저는 그런 게 꾸준히 반복되었다고 생각해요. 약간 기성
그 세대의 입장에서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부르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는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를 보더라도 좀 네. 이해가 되는 게 몇십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발전이 있었잖아요. 전쟁을 겪고 누군가는 전쟁을 겪지 않고 누군가는 산업화 전이고 누군가는 산업화 후에 태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빠른 발전에 발맞춰서 세대 간의 좀 기본적이라고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다른 거죠. 그들이 겪은 10대, 20대가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성취해야 되는 그런 게 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이 개인들은 되게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프로페셔널한 어떤 커리어적인 측면을 잘 챙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 한편에 또 다른 편에는 이제 취향을 되게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신념, 내 그쵸, 취향. 효율 이런 약간 가치 키워드잖아요. 네. 효율이 뜨는 경우는 소셜 데이트에서 좀 드문 케이스예요. 이런 가치 키워드가 뜨는 거. 투입한 만큼 낭비 없이 최대치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효율이라는 단어의 급부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효율이 여기까지 침투했나 싶은 게 만남이잖아요. 연애. 이런 아, 것도 효율성의 시작에 네네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성을 만날 때 MBTI를 먼저 물어본다든지. 네, 맞아요. 확실히 데이팅 앱 잘 된다 이런 얘기도 좀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있고 결혼 정보회사도 잘 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요즘 있는데 최고의 호황이라고 네. 하고. 네. 이런 것도 좀 선택에 들어가는 스트레스, 부담 이런 걸 줄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심지어 그 만남에서도 추구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효율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미래에 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너무 많은 거를 질문을 던져야 될 때 이 결혼, 출산이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힘든 여정일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